요사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무상복지 좋죠. 공짜로 정부가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공짜도 나름대로 격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공짜로 퍼주게 되면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세금 부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세금 내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퍼붓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무상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 이런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이런 복지는 빈곤복지입니다. 이 빈곤복지는 정부가 해야 되는 고유 권한인데 요사이에 이야기되고 있는 복지라는 것은 이 빈곤복지하고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복지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전부 같은 빈곤복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로 볼 수 있는 것이 보험복지입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같은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보험이지만은 정부가 개입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이라는 그런 상품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 서비스입니다. 교육이나 보육 같은 서비스는 일정한 수준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향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부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보육이나 교육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번째의 서비스 복지를 정부가 무상으로 이를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요사이 정책 논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의 서비스 복지를 우리가 이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치 빈곤 복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는 빈곤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실제 아닙니다. 빈곤 복지는 더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 사회 서비스 복지 이런 것까지 부자에까지 공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알아서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세금으로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무상 사회 서비스 복지라는 것은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무상복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정부가 제공하면 다 좋죠. 공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현재의 한국의 복지제도는 굉장히 잘못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도 하에서도 비정규직의 한 50%는 국민연금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빈곤층, 전체 빈곤층 중에서 빈곤층을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전체 빈곤자 중에서 한 3분의 1만 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다시 새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의 복지 지원은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엄청난 이 적자 재정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이 보험복지인데 이것은 마치 은행에 적금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도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면은 그 은행은 망합니다. 요사이 은행 금리 한 4% 이하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연금, 다시 말해서 적금, 국민연금 적금에 대해서 수익률을 한 10% 혹은 그 이상으로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20년, 30년 후가 되면은 이 적금 드는 액보다 지불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 은행은 당연히 이 파산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은행이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정경 계산에 의해서 보면은 국민연금이 정확하게 2060년 되면은 바로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그렇게 어려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 나오는 것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기껏해야 4년하고 5년입니다. 국회의원 2번 해도 8년, 10년이면 다 자기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60년이라면 앞으로 40년, 50년 후의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엉망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자기 10년 동안에 정치적인 그런 이익만 충분히 향유하면서 그냥 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재정의 어떤 파산이 오는데 이걸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복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자들은 충분히 알아서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부자애들까지 정부에서 공짜로 다 확대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부의 재정이 더 고갈되고 더 파산이 빨리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지 복지제도를 우리가 그야말로 지탱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혁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보다 확대 그것도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그걸 확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보면은 복지를 확대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마치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부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출을 많이 합니다. 부자들은 아무래도 외식도 많이 하고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거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지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논지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려면은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지만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요사이 이 복지 확대주의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복지만 확대하면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떤 게 처음이냐 하는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사고이며 그런 그 인과관계는 어디에도 성립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복지를 확대하는 진영 내지 전문가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국가로 스웨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도 높은 수준을 하고 있고 복지 수준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스웨덴이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복지학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스웨덴을 보면서 복지를 부부하게 해줬더니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고 스웨덴이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자유를 많이 보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만 있고 의욕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규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금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공평한 세금이 아니고 가장 불공평한 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상속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상속세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세율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상속세를 통해서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이런 이 분위기인데 스웨덴은 2005년도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것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논리지 나중에 그 상속받은 재산을 자본소득으로 환원을 했을 때 그때 소득세를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상속받을 그 시기에 상속세를 엄청나게 매겨서 기존에 잘 나가는 그 사업을 다 이렇게 망하게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해인데 그 위에도 보면은 스웨덴의 이 조세 체계를 보면은 대한민국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공평한 이런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세금 체계, 가장 불공평한 세금 체제가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를 높일 수 있었고 그것이 곧 스웨덴이 경제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복지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보면은 첫째 경제적 자유에 의해 가지고 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풀어서 스웨덴은 강국이 될 수 있었고 그 강국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스웨덴처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복지만 확대하면은 그냥 스웨덴처럼 한국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그 사실관계에서 본질을 빼버리는 어떤 선동적인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